돼지 우유 드셔보셨나요? 어른이 되어서도 젖을 먹는 이상한 포유류가 있습니다. 바로 인간입니다. 지역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인간은 소젖을 주로 먹고 염소젖과 양젖, 어떤 곳은 말젖이나 낙타젖도 먹습니다. 그런데 돼지젖을 먹는다는 소리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개인적으로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돼지젖에 관한 흔한 오해들이 있습니다. 먹으면 몸에 좋지 않다거나 맛이 지독하게 구리다거나.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사실 돼지 젖은 사람이 먹어도 안전합니다. 맛의 경우 사람마다 호불호가 없을 수 없겠지만 아예 못 먹을 수준은 아닙니다. 실제로 돼지 젖은 우리가 마시는 우유보다 지방 함량이 최대 8.5% 높아서 맛이 굉장히 진하고 크리미합니다. 다만 잡식 동물 특유의 흙내음이나 누린내가 나서 대중적인 입맛에 맞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돼지 젖을 마트에서 팔지 않는 훨씬 더 중요한 이유는 바로 경제적 효율성 때문입니다. 과거 인류의 농경사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가축으로 키우기 시작한 소나 양 같은 경우는 인간이 먹지 않는 거친 풀을 먹고 고기와 젖을 만들어냅니다. 반면 돼지는 어떻습니까? 돼지는 사람이 먹는 곡식이나 열매들을 먹습니다. 다시 말하면 돼지는 인간과 식량을 두고 경쟁하는 생태적 경쟁자였던 것이죠. 내가 당장 먹을 밥도 부족한데 인간의 식량을 먹어치우는 돼지에게 귀한 곡물을 주어가며 굳이 젖을 짤 여유가 있었을까요? 그런데 돼지에게 줄 먹이가 문제였다면 모든 것이 자동화되고 사료가 넘쳐나는 지금은 또 왜 시도하지 않는 걸까요? 또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돼지는 젖을 짜는 방법 자체에 치명적인 생물학적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호랑이 젖 짜는 걸 보신 적 있으신가요? 목숨을 걸지 않는 한 호랑이에게서 젖을 얻어내는 일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는 아니지만 새끼를 낳은 어미 돼지에게 다가가 젖을 짜는 일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많이 어렵고 위험하기까지 합니다. 소는 오랜 개량으로 유순해졌지만 돼지는 새끼들에게 젖을 줄 때 극도로 예민해져 있어서 사람이 다가가면 공격할 때가 많습니다.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더 절망적인 건 생리적인 한계입니다. 젖소는 호르몬 작용을 통해 10분 이상 지속해서 젖을 내어주지만 돼지는 젖이 분출되는 이른바 배유 시간이 고작 15초에서 30초밖에 되지 않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배 전체에 흩어진 14개의 작은 젖꼭지에서 우유를 다 짜내야 하는데 이는 사람 손으로는 불가능하며 기계로도 몹시 어렵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돼지는 젖을 분비하는 동안엔 임신이 불가능한 비유기 무발정증을 겪습니다. 그래서 젖을 짜겠다고 수유 기간을 늘리면 1년에 여러 번 새끼를 낳아 고기를 얻어야 하는 농장의 입장에선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짜기가 힘든데 그렇다면 나오는 양은 어떤가요? 여기서 잠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작은 채널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하루 생산량을 비교해보면 인류가 왜 돼지를 수단으로 하는 낙농업을 포기했는지 그 이유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젖소는 보통 4개의 젖꼭지만 가지고도 하루에 약 30kg이 넘는 엄청난 양의 우유를 쏟아냅니다. 1년이면 1톤이 훌쩍 넘는 압도적인 생산량이죠. 그런데 돼지는 12개 이상의 젖꼭지를 가지고도 하루 5kg 남짓의 젖을 생산합니다. 젖소의 5분의 1도 안 되는 양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돼지를 택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다가가면 맹수처럼 사람을 공격하고 젖이 나오는 시간은 15초로 턱없이 짧고 그래도 위험을 감수하고 젖을 짰는데 다른 동물에 비해 5분의 1밖에 얻을 수 없다면 누가 젖을 얻기 위해 그 동물을 키우겠습니까? 그럼 젖소 홀스타인 경우처럼 왜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개량종을 만들지 않았을까요? 사실 인류가 소의 젖을 선택한 것은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인류는 거친 풀을 먹으면서도 유순하고 심지어 젖을 쉽게 듬뿍 내어주는 소의 가치를 일찍이 알아챘습니다. 그리고 수천 년에 걸쳐 젖이 가장 많이 나오는 온순한 개체들을 골라서 선택적 교배를 진행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소는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농부들이 선택한 낙농 시스템의 표준이 되었을 뿐 아니라 가장 효과적으로 개량해온 결과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굳이 말도 안 듣고 경제성도 떨어지는 돼지의 젖을 새롭게 개량해야 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 진화에 관련된 재미있는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상 초반부터 가축의 젖에 집착해 왔는데 포유류들이 가진 이 젖꼭지라는 건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요? 우리는 이 젖꼭지의 기원에 관해 오리너구리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리너구리는 알을 낳지만 새끼에게 젖을 먹이는 비교적 원시적 형태의 포유류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오리너구리는 젖꼭지가 없고 피부의 땀샘에서 젖이땀처럼 송글송글 맺혀 흘러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포유류가 새끼에게 줄 젖을 생산하는 기관은 사실 땀샘이 진화한 형태인 것입니다. 이 기관에서 만들어진 위대한 영양액 덕분에 포유류의 새끼들은 초기 생존율을 폭발적으로 높일 수 있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거친 생태계에서 험난한 사냥을 하지 않고도 충분한 영양소를 공급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새끼의 생존을 위해 자연이 빚어낸 이 완벽한 액체를 지능 높은 우리 인간이 다른 동물의 것을 빌려와 식량으로 삼고 번성해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돼지 젖은 인간에겐 쓸모가 없는 것일까요? 흥미로운 것은 최근 중국 상해농업과학원의 연구진들이 돼지 젖을 미래 인류의 대체 음료로 개발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유의 단백질 함량이 100g당 3g 남짓인 반면 돼지 젖은 단백질이 무려 17g에 육박하는 천연 고단백 음료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연구진에 따르면 특수한 식이 조절을 거치면 우유와 비슷한 색을 띠고 특유의 냄새도 없앨 수 있다고 합니다. 어쩌면 먼 미래에는 마트 진열대에서 프로틴 쉐이크 대신 고단백 돼지 우유를 사 먹게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우리가 마트에서 우유를 사 먹을 수 있는 것은 단순히 소가 젖을 짜주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마시는 한 팩의 우유 안에는 만년이란 세월이 지나는 동안 생존을 위해 치열하게 고민했던 수많은 농부들의 역사적 선택의 결과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알 때 더욱 감사한 마음으로 마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이 제 두 번째 영상인데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다시 정성을 갈아 넣어 더욱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식나비였습니다.